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재탈환을 시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정 수입품에만 관세를 매길 거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폭스콘이 AI 수요에 힘입어 4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들의 두드러진 상승 속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대만 폭스콘의 실적 호조에 AI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오르며 나스닥 지수는 1.2% 오른 반면 다우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폭스콘이 4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강력한 AI 수요 덕분이었다 밝히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살아난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으로 돌아선 점도 우호적이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매기는 대신 특정 제품에만 관세를 물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보도가 전해진 직후 달러 인덱스는 장중 1.1% 가까이 큰 폭으로 급락했고 강달러가 후퇴하자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가 급등하는 등 안도 랠리가 촉발됐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오름세가 지속된 점은 부담이었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되는 리사 쿡 이사가 금리를 더 내리기는 하겠지만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언급한 점이 상승 재료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2bp 넘게 오르며 4.62% 선을 지나갔습니다. 한편 LPL 파이낸셜은 오늘 시장에 대해 인공지능 트렌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 평가했는데요. 견고한 경제, 수익 성장, 기업 친화적 정부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졌고 이는 주식시장의 상승 재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연말 하락했던 날들과 비교해 오늘의 시장이야말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진단인데요. 단 선택과 집중은 필요합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에 대한 접근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인데요. 이는 정확히 간밤에 하락세를 보인 3개의 업종에 해당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이 AI 열풍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폭스콘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며 4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요. CNBC는 폭스콘의 기록적인 실적을 통해 AI 붐 지속에 대한 희망이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5% 가까이 상승하며 11월 이후 처음으로 $150를 돌파했고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HBM을 생산 중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배트맨 미국 증시 시총 상위 8개 종목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죠. 기존 매그니피센트 7에 브로드컴까지 더해진 건데요. 작년 한 해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주도한 이들이 과연 올해도 시장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간밤 엔비디아 외 배트맨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애플의 경우 UBS가 앱스토어의 안정적인 매출에 주목하며 목표가 $236를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웨드부시의 탑픽 선정 소식에 1.5% 올랐습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516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충분히 못 올랐다며 올해 이 점이 해소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스트리밍 TV 업체 푸보TV가 250%대 폭등 마감했습니다. 디즈니와 TV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병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합작 벤처는 유튜브 TV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큰 유료 TV 스트리밍 서비스가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청정 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지원안을 발표했죠. 플러그 파워는 금요일 13%에 이어 간밤에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베리사인의 주식을 2만 주 넘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까지 12거래일 연속 매집에 나선 겁니다. 번스타인이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3%대에 뛰어오르자 각종 코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단연 화제는 트럼프의 관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산, 에너지, 의료 공급망 등 국가나 경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는데요. 이내 트럼프는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관세 정책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IB 측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방향이 맞을 수 있지만 트럼프는 당장 선택권을 열어두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분간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해야겠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소비자들은 소비를 대폭 늘리고 기업 활동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8로 전월 대비 상승해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위축 국면이었지만 개선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 아무래도 강력했던 서비스업이 이를 상쇄하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는 어떻게 될까? 리사쿡 연준이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적하다며 금리 인하 조치를 점진적으로 이어가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월가 헤지펀드 거물로 불리우는 댄 나일스는 올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결과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현금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중형 가치주와 일부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 공개가 될 고용지표, 특히나 실업률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급등했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장중 11%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의 관세 축소에 대한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며 장중 107선을 터치했지만 트럼프의 추가적인 발언에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